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기념일이 모여 있는데요. 그동안 고마운 분들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안부 인사를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평창 노산문화재위원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노재수 평창군수 관한대행을 비롯한 조도원 위원장과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수지 예산 승인권 등의 안건 처리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행사 계획은 49종목으로 경축, 민속, 문화, 체육 행사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당 후보자 등 선거 사무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사무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작성 요령과 후보자 선전 인쇄물의 사전 검토, 선거 운동 방법, 제한 금지 행위, 선거 사무 일정별 참여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6사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도 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에서 이뤄집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0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달 29일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94농가 176품목에 대한 해피 700 인증 상표 사용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 인증 제도는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피 700 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평창군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2,248건의 농특산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군수 품질 인증 상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평창군은 향후 불량식품 근절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군수 품질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승인 농가를 대상으로 유명도와 신용도, 품질 관리 수준 등 심사 기준에 맞는 농가를 선정해 포장재 제작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 장평 간평 109 보상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서 이목정리 일원까지 약 7km 구간을 2개에서 4개 차로로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와 보상금액 산정 방법,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각 대상 토지 물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해 오는 7월쯤 토지 소유주 등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평창 국도 6호선 장평에서 간평 구간 도로건설공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간 연결 도로망 구축과 불량한 선형 개량 및 시설 개량으로 주행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도 기능 향상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마련됐는데요. 수만 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부터 위기 발생 시 체험마을 주민이 직접 인명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까지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교육 현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0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내 18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들이 참여한 안전위생교육이 열렸습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김봉기 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는데요. 김 소장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안전과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교육은 평창군과 평창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해 위생과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짐으로써 안전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교육은 평창군청 환경과 이용배 담당이 진행했습니다. 이 담당은 먼저 평창군 8개 읍면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의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양한 국제행사를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면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체험마을 안에서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면 식품 접객업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 담당은 소홀히 하기 쉬운 마을 내 지하수 수질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식중독은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다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전교육은 평창소방서 함남식 담당의 설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소방법규와 생활 속 소방 상식에 대해 설명하고 화재 발생 사례를 되짚어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소방 감지기 사용법을 설명하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연간 화재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3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60% 가까이가 한밤중에 주무시다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각 체험마을에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역시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인명구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창군은 농촌 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평창 곳곳에 숨어있는 명소와 명물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보물상자 시간입니다. 이번 주 보물상자에서는 평창군 밑한면에 위치한 백룡동굴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동강이 숨긴 비경이라 불리는 백룡동굴은 지난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요. 이후 30년이 지난 2000년이 되어서야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손때 묻지 않은 석회동굴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장소 백룡동굴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먼저 동굴에 들어가기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동굴 안에는 조명과 탐방로 등 인공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탐험 수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룡동굴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절벽을 따라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동강백길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동굴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봄이면 동강을 따라 절벽에 핀 동강 할미꽃과 회양목 등 희귀식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백룡동굴에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의 기온은 연중 11도에서 1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동굴 들머리에서 10m쯤 들어가자 온돌과 아궁이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석회동굴이 물을 만나 오랜 시간 빚어낸 작품을 동굴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백룡동굴 안을 걷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동굴 생성물을 볼 수 있는데요. 인공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동굴 산호와 종유석, 석순 등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이 지닌 신비로운 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의 절반쯤 따라 들어가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만큼한 개구멍이 나옵니다.
이 구멍을 넘어서면 훼손되지 않은 동굴 생성물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동굴 천장에는 얇게 형성된 동굴 커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줄무늬 모양을 한 생성물은 삼겹살을 연상케 해서 베이컨 시트라고 불립니다. 이 삿갓 쓴 선비의 모습을 한 삿갓 석순도 있습니다. 동굴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대광장은 백룡동굴 탐사의 하이라이트라고 여겨집니다. 천장이 무너져 형성된 넓은 광장 벽면이 온갖 동굴 생성물로 뒤덮여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백룡동굴의 마스코트를 할 수 있는 에그 프라이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실제 계란 프라이의 모습처럼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신비로운 에그 프라이는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빚어낸 신비한 예술 작품입니다. 여기 백룡동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백운산의 그 백자와 정부룡씨 형제분들의 돌림자가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용자를 빌어서 백룡동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간 동굴 관광은 어둠의 세계인 동굴에 가로등 수준의 조명을 세우고 제한 없이 관람객을 들여보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룡동굴은 한정된 인원에게 관람이 아닌 탐험형 관광을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유산 백룡동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이제 이곳을 찾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봉평 전통시장 상인회는 최근 새롭게 디자인된 봉평장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봉평 5일장에는 장터 상인들이 사용할 천막 170개가 설치되고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 상품 가격 표시와 전시를 새롭게 하고 장터의 바닥에 허생원 장터길, 동이 장터길 등 이동 동선을 그려 외지 관광객들도 쉽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창군은 관광주간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주요 관광지 20개소를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합니다. 또 관광주간 동안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봉평 메밀음식협회 등 41개 업체에서는 식대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효성 문학관과 무의예술관에서는 입장료 할인 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참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 심리 등 발달장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장애를 예방하는 파랑새 아동발달 치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언어와 심리, 교육, 사회, 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발달이 늦은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2개월 이상 5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을 앓거나 면역 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서 3회 실시하고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1회 추가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관광 안내 자원봉사자 50여 명을 모집합니다. 이달부터 모집하는 자원봉사자 지원 자격에는 연령과 성별 등 제한이 없는데요. 평창군 문화관광포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